보는 겁니다. 웰니스라는 게 이제 뭐 건강이죠. 뭐 요가, 명상, 뭐 운동, 사실 정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 요런 것들 테마를 두고 있는데 사실 이 웰니스 시장이 제가 여행의 미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20, 30대 젊은 친구들도 지금 웰니스에 점점 더 관심이 많아요.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관광을 주로 다루는 여행사보다는 아무래도 웰니스 전문 회사들이 조금 더 잘 기획을 할 수밖에 없죠, 여행도. 그래서 제가 찾은 상품이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내가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고요. 인스타를 하다가 우연히 찾은 거예요. 둘 다. 근데 우연히도 웰니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 모객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웰니스 상품들을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웰리라는 플랫폼인데, 저는 이 웰리라는 플랫폼을 우리 관광공사 관광벤처 심사를 갔다가 거기서 알게 됐어요. 그 오셔가지고. 근데 이제 이 웰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판매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의 스파나 이런 웰니스 상품을 전문으로 큐레이팅해서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내로 돌아왔다가 다시 이제 최근에 이 해외 쪽 웰니스 상품으로 지금 다시 시작을 했는데, 다낭 웰니스 트립이라고 해서 아예 특정 웰니스 상품이 아니라 패키지를 내놨어요. 3박 4일 동안 다낭 리조트에 머물면서 1일 1 요가, 1일 1 스파.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여성분들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실 저도 너무 가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1일 1 요가, 1일 1 스파 일정으로만 채워진 3박 4일 여행인 것이죠. 뭐 웰리라는 이 서비스가 지금 이 여행 상품을 내놓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뭐 강원도하고 괌에서도 이미 이런 웰니스 트립을 내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쭉 거쳐가지고 이제 다낭이라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잘 많이 팔릴 만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내놓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웰니스 여행 제가 본 거는, 이거는 아예 여행업 바깥에서 만들어진 상품인데요. 필라테스 학원 중에 보다 필라테스라는 곳에서 기획한 제주 주말 리트릿 여행입니다. 이 상품도 비슷해요. 매일 필라테스하고 명상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 머물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명상하고 필라테스 운동하고 뭐 제주도 로컬 음식 먹고 하면서 휴식과 치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근데 상품이 굉장히 좀 정교하게 잘 기획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필라테스 학원에서 기획했다고 하기엔 너무 좀 전문 느낌이 나가지고, 제가 근데 이 학원 원장님 성함이 굉장히 낯이 익어가지고 찾아보니까 2010년대 초반에 나왔던 그 트래블로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여행 일정 만드는 서비스인데, 여기서 그 기획자로 하셨던 분이고 저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이분을. 그런데 이분이 이제 커리어를 틀어가지고 필라테스 학원 원장님이 되셨네요. 그래서 본인이 여행 서비스를 기획하셨던 경력이, 여행 분야 경력이 있기 때문에 웰니스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이 두 개를 조합을 해갖고 새로운 상품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상품을 자세히 보면은 앞서 웰리 같은 경우는 그 다낭 웰니스 트립 같은 게 뭐 패키지로 판매할 수 있는 회사죠. 여행 쪽 플랫폼이니까. 근데 이 보다 필라테스 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아니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을 빼고 현지 프로그램으로만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이 특정 분야, 웰니스라는 분야하고 여행의 지금 경계선에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뭐 참여자들의 판단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좀 유사한 형태의 패키지가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 첫 번째 현상으로 이 웰니스 여행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서 전통적인 여행사가 만들지 않은 그런 여행 상품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자기만의 취향에 맞는 이런 상품들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더 강화될 것이다 해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로는 이 여행사가 아닌 곳들이 만든 웰니스 상품 두 가지를 예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웰니스랑 살짝 관련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 출장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출장에서 제가 숙박을 했는데, 바로 지금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베드 라디오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2호점이에요. 도두봉이라는 데인데,
어, 제주 국제공항 근처에 도두봉 있잖아요. 도두봉. 거기 근처에 이 호텔이 지금 문을 열었어요. 3개월 정도 됐는데 베드라디오 도두봉이라는 곳입니다. 베드라디오라는 이름을 아마 익숙하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베드라디오 1호점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1호점이 됐네요. 예, 2호점이 생긴 거니까. 베드라디오 1호점은 어디 있냐면은 동문시장 근처에 호스텔입니다. 호텔이 아니고. 저도 거기에 예전에 한번 묵었었거든요. 이 배드라디오가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사실 거의 처음일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로컬, 뭐 커뮤니티, 소셜 이런 개념을 숙박과 접목을 해가지고 좀 여행업계에서는 약간 스타트업 쪽으로 접근을 했던 되게 신선한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처음 알게 된 건 제가 2018년도에 그 서울에 열렸던 여행 스타트업 관련된 네트워킹 행사가 있었어요. 창업자들이 모이는. 거기서 제가 특강을 하러 갔다가 거기 참석하신 스타트업 대표님 중에 배드라디오 대표님이 계셔서 인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때 그 행사를 주관했던 그 기관 담당자가 제 수강생이셨고, 그분이 그 행사를 치르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알기로는 그 호스텔로 이직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로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배드라디오에 일부러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이 이제 계신 거니까 묻고 와서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굉장히 잘 될 것만 같았거든요. 이 회사가. 2호, 3호 계속 막 지점을 내면서 되게 승승장구할 걸로 믿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배드라디오는 사실 순탄치 않은 길을 걷게 됐어요. 코로나도 왔었고 그 2호점으로 막 그 펀딩 투자 외부 투자까지 진행했던 그 2호점도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한동안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2022년에 이 도두봉에 있던 한 호텔이 이 영업이 잘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 호텔을 지금 위탁 운영으로 해가지고 2호점을 정식으로 이제 오픈을 해서 배드라디오 브랜드를 걸게 된 거죠. 이제 막 오픈한 지 3개월 차가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출장이 이쪽 제주시에서 벗어나면 안 돼가지고 겸사겸사 한번 묵어봤습니다. 확실히 이 그 호스텔에 묵을 때는 약간 좀 너무 젊은 친구들 느낌이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좀 세련되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호텔에서는 사실 정말 제한된 환경 내에서 많이 신경을 쓰신 게 보였고요. 특히나 이 베드라디오 도두봉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웰니스를 표방한 그런 호텔이에요. 지하 1층에 요가원이 있습니다. 이 요가원은 투숙객은 아침 저녁으로 요가 프로그램에 이제 무료로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요가를 하고 싶어서 제주도 갔을 때 많이 알아보면 프립 같은 데서 그 예약을 하려면은 3만 원 이상 1인당 매 회마다 요금을 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숙박비가 뭐 8만 원 정도? 니까부터 시작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요금인 것이죠. 이 지하에 있는 오레스트 요가라는 요가원이 이제 서울에 이제 오요가 원장님이 직접 수업을 해주시는 거였는데 굉장히 너무너무 수업이 알차고 좋았고요. 아침에는 이제 저녁에 요가를 하고요. 아침에는 이제 그 정말 멋있는 그 해안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드봉 근처에. 거기에 이제 매일이 아니라 화목토의 그 소셜 러닝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호텔 바깥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데 여기 이제 투숙객분들은 자유롭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러닝 프로그램이 없는 날 묵었기 때문에 그냥 개별적으로 회원 도로를 뛰면 됩니다. 아침 식사가 또 뭐 요거트, 그릭 요거트에 그라놀라, 요즘 우리 여성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그런 메뉴인데 되게 미니한 사이즈예요. 예, 그거하고 커피, 주스 선택 가능하죠. 이렇게 이 웰니스라는 어떤 테마로 전체적으로 꽉 짜여 있는 호텔입니다. 굉장히 잘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베드라디오 도두봉의 위치 때문입니다. 여기 관광지가 아니죠. 굉장히 생소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좀 무기가 필요했던 것이 사람들이 꼭 여기에 와야만 하는 이유를 준 겁니다. 저는 그 점에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주고 싶은 호텔이고요. 뭐 대표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다음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오랜만에 들어볼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정리를 좀 해가지고 유튜브에 별도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주도를 웰니스 테마로 여행하고 싶다. 나는 요가랑 러닝을 하면서
제주를 여행하고 싶다면 저는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당연히 여기도 내돈내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 그리고 이 어떤 소셜 커뮤니티 이런 느낌은 아직 사실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웰니스 이런 것들을 접목한 새로운 오픈한 지 새로운 3개월밖에 안 된 호텔 베드라디오 도드봉 후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랜선 북클럽 오늘은 2장입니다. 네, 2장인데 MZ 세대의 경험 소비가 바꾸는 여행. 이게 제 이제 여행을 바꾸는 여행 트렌드 2장 제목입니다. 여행을 바꾸는 여행 트렌드 2장 제목이 바로 MZ 세대의 경험 소비가 바꾸는 여행입니다. 오늘은 이걸 주제로 랜선 북클럽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2장에서는 사실 그 2030 여행업계의 새로운 주류 소비자죠. 이 2030 분들의 어떤 새로운 여행 소비의 특징을 좀 소개를 하고자 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이제 여기다 쭉 썼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MZ세대의 소비 같은 경우는 여행의 미래라는 전작에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다뤘던 주제예요.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전체 5장 중에서 한 장만 이걸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밖에 이제 분량이 없으니까 여행의 미래에서 좀 덜 다뤘던 어떤 좀 글로벌 MZ 세대의 어떤 공통점 이런 것들을 좀 어떤 현상으로 좀 보여드리고자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팬데믹 이후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던 밴라이프 그리고 글램핑의 열풍이었습니다. 밴라이프 같은 경우는 글램핑도 그렇고요. 영미권에서도 굉장한 열풍이었지만 제가 좀 재밌게 본 거는 중국이에요. 중국은 사실 뭐 캠핑 문화가 그렇게 엄청나게 두드러지지는 않았는데 글램핑이 약간 되게 희한한 그런 소재로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로 100% 소셜미디어용으로 소비가 됐었습니다. 글램핑이. 그래서 글램핑이 순식간에 지점을 넓히면서 엄청나게 이 사업이 비즈니스가 커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밴라이프나 글램핑이 아웃도어 액티비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하는 나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이 MZ 세대 소비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 이건 참 대륙을 불문하고 공통적이라는 거를 저는 책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밴라이프와 글램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비자들이 이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들이 팬데믹 기간에 어마어마한 매출을 거뒀습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좀 아웃도어 액티비티 뭐 장비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쪽 비즈니스 주류였잖아요. 뭐 캠핑 장비나 캠핑 패션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런 아웃도어 액티비티 자체의 장비라기보다는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연출해주는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하는 것처럼 연출해주는 서비스가 이쪽 비즈니스의 지금 주류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에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들었지만 일본의 스노우피크 같은 캠핑용품 브랜드들도 사실은 이전에는 그냥 고가 캠핑 장비로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기호처럼 내가 이런 아웃도어를 상당히 수준 높게 즐기고 있다는 어떤 상징으로 지금 소비되고 있다는 점도 약간 지금 변화하고 있는 지점이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장에서 이 아웃도어 열풍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MZ세대 트렌드를 소개하면서 항상 빠짐없이 말씀드리는 게 인증샷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책에서 여행을 바꾸는 여행 트렌드에서 이 인증샷 위주의 여행 문화를 그냥 트렌드로만 소개를 드리는 것보다는 이 인증샷 여행이 생겨난 근본 원인이 뭘까?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책에 할애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근본 원인을 업계가 알지 못한다면은 이 유행은 계속 변주가 되면서 다양한 여행 상품에 나타날 텐데 막상 업계에서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방법을 못 찾을 것 같았어요.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상품에 적용을 합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분석 접근법이 뭐냐면 이게 뭐 경영경제 이런 쪽이라기보다는 약간 사회학에 가까운 거잖아요. 어떤 현상에 대한 분석이라는 게.
왜 인증샷을 찍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는 그 인증샷으로 나타난 그냥 현상만 다루면 되지 그 인증샷을 왜 찍으려고 하는지를 다루는 건 이 책의 주제랑 벗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원고가 빠질 뻔했었는데 바로 그 빠질 뻔한 원고가 이 장에서 그 열망이 이끌어온 여행 소비, 퍼스트 클래스에 숨겨진 양극화 비즈니스 요 꼭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전체적으로 책을 읽으시면서 약간 이 꼭지가 좀 내용이 튄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출판사는 이 장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반드시 이 장을 좀 넣고자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인증샷 여행의 원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열망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이 계급화된 소비라는 거는 내 소득이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고소득층의 소비를 우리가 늘 보고 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계급을 좀 상징하는 소비를 자꾸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면적으로는 요즘에 말하는 이 포모 현상, 이 포모라는 게 fear of missing out이죠. 어, 세상 다 하는 건데 나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현상을 바로 이 포모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비교 욕망 이런 것들이 같이 그러니까 외부 환경과 내면의 욕망이 같이 작용을 해서 이 인증샷 여행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지금 흐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책에서 이 퍼스트 클래스의 주 고객이 옛날에는 부자 손님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 로 변해온 과정,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플렉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행 소비에 적용이 되는지를 다루고자 했는데요. 최근 이 MZ 세대가 호캉스도 아쉬워서 3, 40만 원 이상의 독채 숙소의 여행 예산의 큰 부분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나의 욕망이 아닌 남의 욕망을 따라서 어떤 소비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여행에서도 성찰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다양한 뭐 관광으로 인한 환경 파괴나 오버 투어리즘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나올 현상들인데 사실은 지금 관광이 다음 랜선 클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에서 이런 양극화된 비즈니스에 우리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꼭 좀 짚어보고 싶었어요. 조만간 제가 뭐 여러 학교, 대학교 등에서도 뭐 특강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20대 분들이 이런 전시성 여행 특히 여행 사진 이런 것들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한번 꼭 들어보고 싶고요.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2030 독자분들이 계신다면 이 2장을 읽으시고 나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댓글로 함께 의견 나눠주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쓴 거기 때문에 여행을 바꾸는 여행 트렌드 2장 오늘은 이 랜선 북클럽을 통해서 제가 이 장에서 말하고자 했던 게 어떤 거였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